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루어진 두 번째 인사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강 장관은 외교부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아 3당은 문재인 정부가 협치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안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국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해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형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친척들이 운영해온 업체 7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비위에 대한 첫 번째 고발 조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거래가 끊기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은 이번 주 초에 발표됩니다. 경북 경산 낮 최고 기온이 37.1도를 기록한 걸 비롯해 전국에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오늘 자정부터 영구 정주됩니다.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장관 자리를 더는 비워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외교부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강경화 후보자에게 외교장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임명 방침을 밝힌 뒤 다음 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예정대로 임명한 겁니다. 지명 28일 만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인사를 임명한 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외교장관 자리를 더는 비울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왔고 또 바로 이어서 G20 회의가 있는데 야당에서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강 장관에게 능력을 발휘해 야당의 우려를 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했던 분들도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인정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외교부로 바로 출근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두고 그 준비가 시급해서 직원들의 보고를 좀 받고 준비 과정을 좀 철저히 챙기기 위해서 강 장관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연락해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검증에 안이했던 게 아닌가 돌아본다고 밝혔지만 검찰이나 외교부 개혁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전포고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소회를 처음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근 인사진통을 협치 파괴, 선전포고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정부 부처,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큰 만큼 보수 성향의 야당과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협치는 또 대기성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위해서 줄서게 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식 검사들의 이제 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검찰이 그런 어떤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교부에 대해선 외무고시 중심의 폐쇄적 구조와 관성적인 4대국 중심의 외교가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안경환 후보자 낙마와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도 국정개혁 추진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예상대로 야3당은 협치가 실종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불참을 포함한 대응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당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소식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강경화 장관 임명 소식에 비난 강도를 한껏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증거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바른정당은 내일 하루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청문회 불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일 6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은 한미 정상회담에 소속 의원들이 동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부할지 추경 정부조직법과 연계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국회로 불러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묻겠다는 데는 야3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모레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정식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실패 변명거리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번 실패한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은 한층 깐깐해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입니다. 현행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장관 인선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3곳입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법무부와 아직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청와대는 복지부와 산업부 장관 인선은 안경환 후보자 낙마 사태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법무장관 인선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자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개혁 성향 인사들이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이자 전현직 민변회장인 백승원, 정현순 변호사와 참여정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는 박영선, 박범계 의원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후보군입니다. 청와대는 출범 초기 인사 수요를 감안해 약식으로 진행해오던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정식 가동할 예정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어떤 식으로든 검증 절차가 한층 깐깐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가 삼성의 특혜 지원 과정을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정 씨를 불러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 보모와 말 관리사, 전 남편도 소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씨가 살시도 같은 고가의 말들을 삼성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 달 정도 또 다른 고가의 말인 블라디미르를 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블라디미르 구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차 영장에 적시한 기존 2개 혐의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엔 넣지 않았습니다.
송환 당시 체포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혐의인 만큼 상대 국가인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에 시일이 걸릴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 씨의 1차 영장 기각 당시 범죄 가담 정도가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됐던 만큼 추가 적용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나 모레 열립니다. SBS 유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동안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해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 문현동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여아 시신 2구가 나온 건 어제 오후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틀간 방치한 이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이고 샤워 중에 출산을 하고 본인이 2시간 정도 기절해서 깨어나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 출산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게 시신 유기 이유였습니다. 다른 곳에 버리면 들통날까 봐 냉동실을 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동거남의 여동생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거남은 출산이 동거 이전의 일이라 시신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얼마 전 옥상에서 밧줄을 끊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엔 50대 남성이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기사를 홧김에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지연 기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충북 충주에 있는 원룸 주택입니다. 이곳에 사는 55살 권모 씨는 그제 오전 인터넷 수리 요청을 받고 찾아온 기사 53살 이모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일단 상처가 난 곳은 3군데로 확인이 됐거든요. 왼쪽 옆구리, 뒷목, 복부요. 부검은 내일 할 겁니다. 권 씨는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린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수리기사 이 씨에게 다짜고짜 당신도 갑질하는 거냐고 따졌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부산의 한 백화점 10층 5개 공원에서 놀던 8살 남자아이가 환풍구 통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친구 3명과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가 기계실 통로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백화점 시설안전팀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기계식 주차장 안에 갇힌 18개월 된 아이를 꺼내 무사히 구조합니다. 누가 어디 갔노?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서 비어있는 차량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이동했다가 구출됐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열사 현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온 이유에서입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비위에 대한 첫 고발 조치입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창호와 실내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의 한 건설사 사무실. 업체 대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처제지만 부영그룹의 기업 공시 현황에 이 업체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이 9년에서 길게는 14년 동안 자신의 처제나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를 제한할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대기업은 소속 회사와 친족 현황, 그리고 주주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중근 회장 부부가 실제 보유한 계열사 주식 역시 인중원 등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신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측은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인 줄 몰라서 벌어진 일이며 차명 소유주로 신고하면서 실익을 취한 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영이 7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다 이번에 적발된 차명 주식 규모도 상당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들어 재벌의 칼을 빼든 첫 사례로 재벌 개혁과 관련해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거래가 끊기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업소 25곳 가운데 문을 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다 휴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는 상황 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아파트 상가 공인중개업소 11곳이 모두 불을 끄고 문을 닫아 지금 한낮인데도 상가 안이 어두컴컴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불법 중개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서자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중개사들은 전화로 고객 응대를 하긴 하지만 매매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내다서 돈 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강남권 죽이려 했는데 진짜 죽이는 건지. 아파트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진정세가 두드러지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역시 오름세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분양 보증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아파트 분양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부동산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대출 부담이 높아져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6월 중순인데 오늘 대구 달성의 낮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곳곳엔 더위를 피한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토마토 속으로 미끄러지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온몸은 토마토 범벅이 됐지만 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날씨도 너무 폭염이고 덥고 해서 아이에게 재미있는 게 뭐 있을까 해서 방문을 했어요. 이곳에는 때이른 폭염을 피하기 위해 축제 현장을 찾은 가족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도심 광장을 찾은 아이들은 분수 물줄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 옷이 젖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더웠는데 이제 좀 시원해졌어요. 엄마가 좀 더 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울 지역이 낮 최고 32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어제 광주에 이어 대구 등 영남 지역 곳곳에도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달성은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 강한 햇볕에 의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당분간 계속돼 월요일인 내일도 한낮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윤달엔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없다. 즉 해도 괜찮다는 거죠. 조선시대 세시 풍속을 기록한 동국 세시기에 적힌 내용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가 음력 5월이 한 번 더 오는 윤달이라서 벌써 화장장 예약이 꽉 찼고요. 일부에선 불법 화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원 묘지입니다. 조상의 묘에 술을 올리고 절을 마치자 곡괭이와 삽을 든 인부들이 묘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묘를 여는 개장 작업입니다. 조상의 유골을 화장해 봉안장에 모시거나 자연에 뿌리는 방식으로 기존의 묘지를 없애는 작업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시간이 좀 지났고 윤달에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6년에 하는 걸로 그냥. 전국의 화장장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특히 오는 24일 시작되는 윤달 기간 전국 화장장 60곳의 예약은 90% 이상 완료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의 경우 개장한 유골을 윤달 기간 하루 100구 처리하는데 빈자리는 단 10여 개뿐입니다. 예약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 보니 화장 대행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유골을 태우는 건데 모두 불법입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해야 될 것들, 좀 꺼리끼지는 일들을 하는 또 삶의 또 지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을 잘 모시면서 후손에게는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윤달 화정장 만원 사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자전거 보유 대수가 이미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증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망자 수가 한 해 2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송탄 교차로입니다. 고가도로를 타기 위해 차들이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지난달 이곳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전거 도로가 끊기자 짧은 횡단보도를 지나 건너편 자전거 도로로 건너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이 인도도 없었던 길이에요, 이게요. 위험하죠. 차들이 속력을 저렇게 내니까. 사고 여러 번 났어요, 여기서요. 근처의 이 자전거 도로는 풀이 무성하고 폭이 1m도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한 대 지나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습니다. 2년 전 한 남성이 이 자전거 도로를 지나다 옆 농수로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건물 앞 자전거 도로는 주차 공간으로 변했고 바닥에 칠한 페인트는 벗겨져 나뒹굽니다. 속도를 즐기는 자전거족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비는 한강공원. 이곳은 자전거길과 보행자길이 그나마 잘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공원 잔디밭과 주차장을 오가려면 전용 도로를 지나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들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애기들하고 같이 건너다 보면 되게 위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4년 새 1.5배 늘었고 사망자 수도 매년 2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우체통 같은 공공시설물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이제는 좀 줄었을까요? 이혜미 기자가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8시, 서울역 무인복합기의 모습입니다. 출력한 종이가 나오는 곳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었죠. 서울역에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통이. 무인복합기의 이런 순환은 길거리 우체통도 겪고 있습니다. 우체통을 열어봤습니다. 우편물 사이로 담배꽁초, 고무줄, 영수증까지 각종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하트 이런 거 먹고서 쭈쭈바 먹고 넣어버려요. 그리고 녹으니까 막 이래 끈적끈적하고 갖고 와서 이제 휴지 갖다가 닦아야 돼요. 우체통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린 남성을 우체국 직원이 잠복해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광화문 주변 우체통 6곳을 돌아봤는데 우체국에서 매일매일 우편물을 수거하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하루 동안 수거한 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의류 수거함 안도 들여다봤습니다. 옷더미를 뒤적이자 눈에 띄는 건 아이스크림을 먹고 버린 나무 막대. 맞은편에 있는 폐건전지 수거함에선 버린 이불이 나옵니다. 얼마 전 서울 홍대 입구역 주변엔 조그만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야만 했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 만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어제 전기가 끊긴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 자정 가동 40년 만에 영원히 정지됩니다. 완전 해체까지는 1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1호기 스톱이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 정지! 고리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자 발전기 출력이 0으로 떨어집니다. 지난 40년간 쉼없이 전력을 생산하던 고리원전 1호기가 멈춰선 겁니다. 지금은 300도에 달하던 원자로를 찬 바닷물을 이용해 식히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자정이면
원자로 온도가 영구 정지 선언의 기준이 되는 93도까지 내려갑니다. 1970년대 한 해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3억 달러를 들여 건설된 고리 1호기는 산업화 시대 전력 수요를 뒷받침한 원전 맏형입니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용접사를 길러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일으킨 데 크게 기여를 했었고, 원전 가동은 일단 멈췄지만 해체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임시 저장 시설을 지어 반출하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리고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와 시설물 철거에 추가로 8년 이상 소요됩니다. 잔류 방사능을 제거하고 부지를 복원하는 데까지 또 2년이 걸리는 등 모두 다해 1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용량 원전을 해체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 기술을 잘 정립을 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해체 시장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계기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려는 탈원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내수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은 중소기업 판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정연 기자입니다. 물만 묻히면 벽에 붙일 수 있는 벽지입니다. 특수 소재를 활용해 벽지에 물이 닿으면 풀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개발자 박희원 씨는 중소기업 상품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뒤 다행히 홈쇼핑 판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제품을 알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팔리더라고, 거의 1년 동안. 버튼만 누르면 힘들이지 않고 플러그를 뺄 수 있는 콘센트, 고무고리에 빨래를 널고 마르면 쉽게 거둘 수 있는 건조대.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버티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을 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제품이 엄청나게 좋고 국내에 빨리 보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반절 가격에 거진 이렇게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파는 게 문제죠, 파는 게. 근데 알리는 거, 알리면서 마케팅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가운데 판로 개척을 돕는 예산은 0.4% 정도에 불과해 시장 개척은 온전히 기업의 몫입니다. 기업이 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장의 수요 변화를 감지하고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선 축적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과 경영 컨설팅 등 초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SBS 정연입니다. 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새 크게 늘어서 최소 58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을 외면한 메이 총리에 대해 퇴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24층짜리 아파트를 30여 분 만에 모두 태워버린 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의 희생자가 하루 새 28명이나 늘어났습니다. 58 people that are missing, and therefore, sadly, I have to assume that they are dead. 정확한 실종자 수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중태인 부상자도 10명이 넘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더욱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부를 향한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보수당의 긴축 정책과 잘못된 주택 정책이 참사를 불렀는데도 사과는커녕 현장을 방문하고도 피해 주민을 만나지 않은 메이 총리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I think it's absolutely disgraceful. It shows a complete lack of empathy. It's the behaviour of a sociopath. 더욱이 앞서 피해 주민을 직접 만나 위로했던 영국 여왕과 대비되는 메이 총리의 무심한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뒤늦게 피해 주민들과 면담하고 투명한 공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인명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행정력에
민심을 살피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로 메이 총리는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과 소백산 여우에 반가운 출산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원 사업을 통해 멸종위기종이 되살아나면서 우리 숲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어미곰이 돌아오자 바위굴에서 기다리던 아기곰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기곰 가슴엔 흰색 반달 무늬가 또렷합니다. 14년 전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처음 방사된 이후 자연 출산이 잇따르면서 벌써 손자 세대까지 생겨났습니다. 3세대 출산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가 반달가슴곰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굴 앞에서 주변을 잔뜩 경계하는 어미 여우와 새끼들. 지난 2015년 소백산에 방사된 이후 올봄 들어 새끼 5마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경계심이 극도로 높은 어미와 달리 새끼 여우들은 먹이로 잡힌 쥐를 놓고 사냥 연습이 한창입니다. 농촌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던 구렁이도 지난해 인공 부화에 성공한 뒤 20여 마리가 방사됐습니다. 구렁이는 독이 없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쥐와 같은 설치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생태계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국립공원은 지난 2004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5개 종의 복원 사업을 벌인 끝에 현재까지 늘어난 개체수가 200마리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246종 가운데 복원이 시급한 시라소니와 사향 노루 등을 차기 복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횟집에 가면 오징어는 보통 서비스로 나오곤 했는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맘때가 오징어 철이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어서 몸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온 오징어 배들. 오징어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됐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년엔 서너 시간만 나가도 잡히던 오징어가 올해는 12시간 넘게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합니다. 1박 2일 정도 예전에는 1박 2일 길어봐야 2박 3일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이 정도 해도 어획량은 역시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166톤으로 이전 3년 평균의 4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20마리 경매가가 주중엔 5, 6만 원 선, 주말엔 1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항구 주변 좌판이나 횟집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소매 가격은 2-3마리에 만 원, 비쌀 때는 3마리 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난달 동해안 수온이 예년보다 1, 2도 높았던 탓으로 추정됩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일부 해역에서 집중적인 조업이 이루어지나 올해처럼 전반적으로 따뜻한 물이 넓게 확장되게 되면 오징어 분포 범위 또한 넓어져서 어운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에 의한 남획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우리 바다에선 자취를 감춘 명태처럼 오징어도 고갈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네, 여름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래죠. 남성 듀오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가 나온 지도 어느덧 21년이 됐습니다. 멤버 강원래 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서 다시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구준엽과 강원래, 49살 동갑내기가 오랜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데뷔 21년 만에 나온 6집 앨범 위안은 향수를 자극하는 옛 음악이 아니라 최신 클럽 댄스곡으로 꾸며졌습니다. 막 1절, 2절 브릿지 후렴구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딱 들으면 아 이거구나. 원래 파트, 제 파트, 그 다음에 드랍이에요. 1996년 데뷔해 도시 탈출과 돌아와, 초련 등 히트곡을 잇따라 쏟아내던 클론은 4년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겁니다. 휴식은 있어도 해체는 없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재기할 거라 믿으며 방송인으로, DJ로 각자 분야에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요번에 냈는데 굉장히 저희를 반겨주시고 뭐 잘 나왔다, 뭐 기다렸다는 등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앨범도 안 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힘은 두 사람의 우정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내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준엽이도 있고 잡아줄 제 아내도 있고 또 언젠가 또 나타날 아들도 있었고 그냥 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꽁다리 샤바라처럼 좀 신나게 산다면 언젠가는 박수를 보내준다. 또 칭찬이 온다. 때마침 찾아온 더위와 함께 여름 남자들의 흥겨운 몸짓이 시작됐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사흘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차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특보 지역은 더 확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산 하양읍에선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를 기록하며 6월 날씨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한 주 시작하시는데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체력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볕이 전국적으로 뜨겁겠습니다. 이에 따라 낮 동안엔 자외선과 오존농도 높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불볕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처음 지명됐을 때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협치 실종이란 야당 반발을 감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며 정식 임명한 건 이런 기대 때문일 겁니다. 실력으로 이 기대에 부응하는 건 이제 오롯이 강 장관의 몫입니다. 그리고 첫 시험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